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29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정치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가서 몇 가지 발언을 했어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누가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해줘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예. 자, 이건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연합뉴스 TV 뉴시스 제목을 보시면은 전 정부 겨냥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도 보면 반국가 세력들 북 제재 해제 업소 종전선언 합창 이렇게 돼 있고, 현직 대통령 24년 만 마지막이 이제 아마 김대중 정부였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얘기를 찾은 목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언뜻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거기를 갔을 때는 그 이제 껴안기 위해서 갔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방문한 것은 낮은 지지율에 봉착해서 어떤 고향을 방문한 느낌으로 재충전한다,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허위선동, 가짜뉴스, 괴담 유포, 국가적 작태 만연, 이거는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기자가 이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못 쓴 것 같고요. 국가적 작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동, 가짜, 괴담 이런 것은 아마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후쿠시마 유출. 자,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업소했다. 문정부를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임 대통령이고 또 갑자기 한 대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치더라도 대통령을 3명 이상 배출해낸 그런 당의 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스스로의 처한 입장이 곤혹스럽다.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말의 실수라고 봐요. 대통령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건 임팩트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에요. 그 행사의 성격이, 그 조직의 성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중요하죠. 어디에서 무슨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땐 실수다. 거기 모인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모르나 많은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이제 대화의 모습이죠.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보수 진보 모두 자유주의 민주주의 바탕 정체성 수호. 이거 보수 진보 자유민주주의 바탕 정체성 수호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유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이익과 관련시키든 내 양심의 자유와 상관이 있든지 간에 조직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이상의 그걸 벗어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인데,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이고, 남북을 경쟁 구도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런 자유를 존중해주는 분위기, 즉 포용성이죠. 그걸로 최대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좀 헷갈리는 이야기죠. 예. 자, 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문구를 뽑아보면은 이거는 그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반국가, 따옴표를 해놨네.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업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눈물로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큰 그게 있어요. 하나,
종전선언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자 이 말이고, 거꾸로 다시 한 발자국 더 이야기하면은 평화선언, 즉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뜻이죠. 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자는 뜻이고, 일본도 러시아하고 뭐 종전선언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휴전할 때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남북 간에 종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당시 힘없는 나라로서 종전선언에 사인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북한에는, 북쪽으로는 중국군 사령관, 한국에 파견된 중국군 사령관, 그리고 북한 김일성, 남쪽은 누구냐? 유엔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연합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한 번 더 명확히 해주겠습니다. 혹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여기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물론 중국도 사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 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걸 해주세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매우 슬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 압박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두 나라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농간에 미국이 속아서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 미국이 그 정도로 바보다. 또는 문재인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니까 북한과 미국이 특히 우리를 저버리고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전 정부를 욕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 진짜 순수한 정치적 의견이죠. 이게 좋냐? 저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차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예,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궁금하다. 예,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런 느낌을 저는 처음에 탁 받았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모닝 컨설트에서 보여주는 그 주간 세계 지도자 지지도를 봤습니다. 국내에 뭐 지지도 나오는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이가 클걸요, 아마 이거랑. 예. 자, 이게 보면은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추이를 보여주면은 작년 취임 후 한때 밑에 이게 초록색 줄이 지지고 빨간색 줄이 이제 반대예요. 예, 싫어한다는 거죠. 예. 그때 잠깐 아주 짧은 기간 모르겠어요. 한 1주나 2주나 3주나 될라나 있다가 그 이후로 지지율이 푹 꺼져서 20%를 하회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모닝 컨설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2개국의 지도자의 순위를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때 꼴찌할 때예요. 22개국 중에 22위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오다가 계속 뭐 20% 이하를 쭉 왔다 갔다 20%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금년 초에 22, 3%대로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난주는 지금 얼마 21%, 22% 요게 돼 있어요. 반대하는 의견은 얼마냐? 70% 넘죠. 예, 70% 넘을 것 같아요. 72, 3%.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이 국내 여론조사를 믿든 이 여론조사를 믿든 저는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유지되는 것은 현재 집권 세력하고 조중동이거든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예. 거기에 따라서 무슨 분석도 막 내던데 그거는 전파의 낭비고 신문 지면의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건 뭐 20%면 바닥뿐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현재 22개국 중에 21위예요.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가 22%, 꼴찌가 체코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20%예요. 다시 꼴찌 될 수 있어요. 일주 지나면 아래 위로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위에 전 세계 그럼 20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기시다예요. 기시다. 그 둘이 만나서 잘해보자고 그렇게 했던 것밖에 안 돼요. 둘 다 자기 나라에서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기시다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뭐 금방 팠겠죠. 다른 총리로. 지금은 이제 아베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미국의 힘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민당의 어떤 독재 체제에서 큰 축이 빠졌기 때문에 그 혼란상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좀 지탱하고 있다. 미국의 의견에 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역시나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은 미국의 뜻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만약 종전선언을 한다 하면은 지금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능성이 높죠.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게 걱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왜냐? 미국의 뜻에 반했거든요. 예. 세계의 흐름에도 반했어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 여기 있는지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연구원이 한반도 평화 대전략이라는 것을 낸 보고서예요. 2019년 이후에 18, 19, 20 뭐 요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사실관계.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이제 생존과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여러 이제 협정을 하고 있다. 협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북한의 핵은 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어떤 도구라는 측면이 강하고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미국을 향하고 있어요. ICBM. 뭐 그렇다고 우리한테 안 쏜다는 이야기 있을 때 아닙니다. 뭐 다른 수단이 많잖아요. 좀 우리 쏘는 거 위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 뭐 아까도 휴전 협정의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남한과만 관계 개선이 된다. 우리 옛날 대통령들이 뭐 북한 가서 북한 지도자하고요, 뭐 악수하고 이런 장면 연출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미국이 반대하면은 우리는 전시 상태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북한하고 휴전할 힘이 없어요. 예.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있고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미국이 바로 북한하고 평화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그래야지 한반도 무력 긴장이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둘 짝짝꿍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구조적인 틀이에요. 지금 한반도에서. 안타깝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휴전협정장에 들어가서 우리 이름을 적을 만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종전선언 이야기를 운운했다는 것은 우리가 종전선언을 북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기껏 이야기해봤자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기는 것을 부추겼다. 그래서 미국이 속았다.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 상관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핵무장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북한과 협상할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미국을 향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안 없어지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공동 기획 뭐 이런 말 쓰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나라의 핵무기를 다른 나라랑 협의해서 쓰겠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인 수사죠.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즉,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서. 주한미군이 반북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의 주둔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게 언론 보도에도 났었어요.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일본가 어디선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윤석열의 말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남한에 있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종전선언을 하면 남한에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싹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협박이죠. 노인들한테 하는 협박. 예.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국가다. 이게 깔려 있어요. 6.25 세대의 우리의 국력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즉, 휴전협정에 사인도 못하는 그 안타깝고 나약한 절망적인 내 느낌을 지금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근본 원리가 그거죠. 예, 그게 조중동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한을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그래서 고립이 됐다. 미국과의 관계도 약화됐고 중국과의 관계도 약화됐고 북한만 쳐다본다. 그래서 그걸 복원시켰다.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런데 그의 말에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에 대판 지금 패권 정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한미일 동맹의 편에 강하게 서면은 중국에 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맞죠? 지금 그걸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행동으로.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중국에 반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내심을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안 만나주고 분명히 그때는 대북 유화책에 대한 이야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피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중국에다가 외교장관 보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거기 뒤에 있는 김건희, 천공 이런 사람들 생각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최순실 요런 사람들 생각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양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동양이 기대해야 된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말과 서로 맞는 게, 악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지만 말과 행동을 뭐가 더 중요한가? 그들이 한 것들을 봤을 때 행동이 중요하죠. 예. 이거는 바이든이 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윤석열은 그것을 명확히 드러냈어요. 여차하면 중국 가서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관련해서 꼭지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데, 북미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여러 번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한 것을 많은 걸 갈아엎었지만 북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2021년 한미 공동성명 문재인 바이든 간에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전쟁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것을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바이든이 트럼프 시절의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있고 그게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뒤집은 거죠. 그래서 미국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미국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미국을 공격한다 했을 때 가장 대범하게 공격할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도 별로 없고
지금도 뭐 북한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럴 게 없어요. 가장 큰 위협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이 핵 무장을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해내는 나라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과 윤석열이 서로 척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요번에도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의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쭉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갔다. 몽골에서 교황도 오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미 종전선언을 한데 묶어서 중국까지 엮어서 세계 평화선언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가려고 한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 그 뒤로 따라오는 어떤 기술적, 뭐 경제적 그런 우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엄청난 지금 국면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강짜를 부르는 거예요. 난 안 간다.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정권 재창출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본인의 출구를 스스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또 왜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고 했더니 저는 이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를 보기 전에 며칠 전에 25일날 지난 주말에 다녀오면서 이게 길가에 보여가지고 저 오토바이를 세우고 일부러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며칠 지나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제가 이걸 왜 봤는고 하니 이게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에서 이게 뭐 김문수 그리고 뭐 목사? 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도 세력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태극기 부대, 그런 사람들 지금 지지층으로 확보한 그런 아주 뭐 작은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 찬성이 됐는데 찬성, 자유통일 뭐 하던 이야기고 이해되고, 한미동맹 강화 이해되고, G2 국가, 그렇지. 뭐 잘 사는 국가 되자는 거고, 경제성장, 윤석열 대통령, 자기 당 대통령도 아닌데 저렇게 지지하는지는 왜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이해돼요. 되기는. 반대를 보면은 연방제 통일 반대 좋아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좀 부끄럽지만 남의 군대에 기대겠다는 거 이해되고. 그다음 문재인, 저기 윤석열이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대. 이재명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문재인은 왜 들어갔지? 현재 경쟁자가 아닌데. 저것은 그가 영향력을 아직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의 간접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옆에 평화 종전 협정을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세우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일부러 가까이 가서. 이게 지금 윤석열이 어제 이야기한 거랑 딱 일치하잖아요. 즉 이거는 현재 집권 세력 사이에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응? 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어떡하지? 자신들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미일 체계에서 그게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 안락한, 그 조그맣지만 안락한 테두리에서 모든 시스템이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권의 주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나를 배반하고 저리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반대예요. 미국에 대한 반대거든요, 지금. 그런 기미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근데 그것을 한다는 그런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고 연결을 시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전선언은 미국의 결정이에요. 그들이 원치 않는데 문재인이 아무리 달라들어서 비비고 뭐 고개를 수그리고 읍소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한다고 해서 북한하고 종전협정을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응?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금 세계의 뭐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가스 파이프라인까지 폭파할 수 있는 게 미국이에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문재인, 이재명 때문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종전협정 반대하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이거 모순이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지? 이게 갑자기 왜 이야기가 튀어나오지? 했는데 하루 이틀 며칠 지나니까 지금 윤석열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총연맹에 가서 자신의 안방에 가가지고 이거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딱 뱉는 말이 반대. 나머지는 다 공산당. 저렇게 하자는 놈들은. 북한도 이제 미국도 공산당이에요. 그럼 미국도 반국가단체예요. 지금 그의 논리대로 하자면 실제구나, 이제는 가까워졌구나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의 대응은 움츠려 드는 거구나. 이걸 팔을 벌려서 앉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이 담대한 구상을 시행하라고 요구할 텐데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것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었구나. 펠로시 만남을 거부하고 1차적으로는 중국에 가서 붙으려고 하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지금 이게 그 과정에서 혼란이 오겠다. 크게. 예. 이거는 지금 미국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중국도 끼일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가 원하고 유럽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평화선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서 일개, 물론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일개 국가의 지도자가 거기서 반항을 한다? 야, 이거, 예. 이거 그런 걸 좀 껐어요. 지금 선언을 하나. 예. 자,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7월 27일 10시에 사인을 했어요.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고, 이 세 가지 글은 협정문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런 거예요. 휴전은 언제부터냐? 7월 27일 22시부터다. 이게 그거예요. 왼쪽에 누구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가운데 누구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고 하네요. 팽덕회. 제일 오른쪽은 누구냐? 국제연합군 유엔이죠.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끝. 여기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도 못해요. 미국이 해줘야 돼. 우리 쪽 대표는 미국이거든요. 한미연합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북한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미국이 소위 말해서 대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남한에 미군을 주둔하는 거, 주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북한 견제용이 아니라 그걸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철수가 아니고. 네. 자, 이런 사실관계 확인 하나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죠. 제가 이제 엊그젠가 다뤘던 내용이죠. 지금 이제 24일 날 덴마크에서 네덜란드가 덴마크에서인가 회의가 있었죠. 미국의 주도로. 그래서 각국 정부의 외교안보,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세계 평화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제 전제 미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미팅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종전, 평화선언, 비핵화 이런 걸 다 묶어서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경쟁은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몽골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 하부 구조에 지금 북미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어제 이제 윤석열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안 한다. 심지어 약속도 안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이거는 강짜를 부린 것밖에 안 돼요. 그가 이야기하는 뭐 규칙에 기반한, 여기에도 완전히 100% 어긋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선언은 북미 종전선언이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둘 다 유엔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싫다 좋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걸 막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8.15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북한 비핵화 맞춰서 민생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비핵화를 이때 한 게 뭡니까?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예. 그 전까지는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이 반국가 세력이 된 거예요. 미국과 척을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명료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예, 대차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신 회담까지 했어요. 미국의 요구라고 봅니다. 당시에 펠로시 안 만나고 지금 버티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펠로시가 8월 5일 날 왔었거든요. 예. 예, 이거죠. 예, 8월 5일 날 왔었는데 그녀 혼자서 지금 이제 판문점을 간 건데 별말 안 하고 갔어요. 예,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으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된 거예요. 그때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 그러면 남한이 북한에다가 그걸 막 환영하면서 북한에다가 인프라를 다 지원해 준다. 그 인프라 지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크거든요. 유럽과 러시아가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해안 철도 연결 같은 거,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국의 핵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그것을 옮겨오고 싶어요. 딴 데로.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 즉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이 북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미국한테도 유리하고 여러모로 북한한테도 유리해요. 예. 당연히 남한한테도 유리한 거로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류를 반대하는 거죠. 예. 북한은 핵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한 거잖아요. 예. 미국과 수교를 한 상태에서 남한을 공격한다?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즉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지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미국을 속여서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고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남한을 무력 침공해서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때 남북한이 하나가 교류가 되면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곳이 돼요. 지금 전 세계 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대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럽과 몽골, 뭐 러시아 이런 데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힘 때문이라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의 기대를 다 쏟아부어질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혼자 그걸 반대하겠다? 이거는 100% 고립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큰 물결에 저항하는 꼴이에요. 그런 말을 오늘 한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 올 가을에 무슨 일이 있다면, 북미 종전선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당장 담대한 구상 실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그 놓은 거는 남한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간첩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적화 통일될 거다. 북한하고도 미국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냐, 어디 가서 기대냐,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요. 미국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어제 말을 한 것을 보니까 그래요.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